이번에 학습하실 내용은 33쪽에 나와 있는 셀 서식입니다. 자, 셀 서식이라는 말을 또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셀 서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꾸미는 거예요. 꾸미기 작업하는 거를 셀 서식 한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비, 높이. 그 다음에 셀의 크기. 글자 크기죠. 글자 크기. 글자의 크기 또는 글꼴. 그 다음에 속성이라는 게 속성. 진하게, 기울이기, 그 다음에 밑줄치기. 이런 속성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블럭을 잡아서, 이건 아니지만 블럭을 잡아서, 글꼴을 바꾸거나, 크기를 바꾸거나, 색깔을 바꾸거나, 진하게 기울이고 밑줄치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색상이 있죠, 색상. 여기 보니까, 셀에 들어가는 색깔을 노랗게 칠해라, 또는 글꼴의 색깔을 빨갛게 해라,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색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맞춤이 있죠, 맞춤. 한글 2010에서는 정렬이라고 부릅니다.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이라고 하는데, 엑셀에서는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이라고 해요. 같은 의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33쪽에 세 번째 보시면, 이름 정의하는 게 있어요. 이름 정의. 이름을 정의해라. 이런 게 있어요. 이름 정의하는 거. 그 다음에 메모를 삽입하는 게 있죠. 메모 삽입하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글자 편집이 나와요. 편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한자 변환도 있죠. 한자 변환. 그 다음에 키보드에 없는 특수문자, 특수기호 있죠. 기호, 특수문자 삽입하는 것도 나와요. 별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모, 동글뱅이 같은 거, 이런 거. 그런데, 이런 거는, 이름 정의를 제외한 나머지 이런 거는, 한글 2010에도 있고, 파워포인트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밑에 뭐가 있냐면, 8번 문항에 보시면은, 채우기 색깔을 뭐로 지정하시오. 가로 가운데 맞춤하시오. 9번 문항에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하시오. 이런 거는 일반적인 서식인데, 그 아랫줄에 10번에 보면은, 사용자 지정 형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다가 어떤 문자 메시지가 출력되게끔 해라. 그리고 연도를 연월일 형식을 표시하라. 그 다음에 어떤 값을 더해서 넣어라. 더하기 기능으로 복사해서 붙이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이런 엑셀만의 그 특수한 서식 지정이 있단 말이에요. 엑셀만의 지정.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서식을 꾸미는 기능 말고 엑셀만의 서식 지정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엑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아까 보시다시피 블럭을 잡아서 가운데 맞춤하시오.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진하게 굵게 하시오. 진하게 하고 테두리 선을 연결하시오. 그럼 테두리 선이 그려지고 이런 건 어렵지가 않은 거지.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히게 하시오. 이런 거. 이런 거는 또 한글 2010에 나와 있어요. 2007은 안 되는데 한글 2010은 또 되더라고. 주민등록번호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시오. 이런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특이한 것들이 나옵니다. 자, 문제 한번 열어볼게요. 파일에 가서 열기. 엑셀 파일로 바꿔놓으시고 문제 3번이죠. 섹션 02 문제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왔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자, 문서를 작성한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문서를 생산한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문서를 작성하려는 이유가 보존하려고, 오랜 기간 동안 보관하려고 하는 걸 보존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이 책자처럼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책이 없으면 학습을 못하니까 전달을 위해서 문서를 만들고, 얘는 보존할 가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컴퓨터에 관련된 책이 집에 많아가지고 책을 키핑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책을 맡겨놓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제 책을 빌려가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책이 한 5,000권 있는데 집에도 보관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인 업체에다 맡겨놓으면 저는 돈 안 들이잖아. 일단 뭐 회비는 얼마 내겠지만 제 책을 빌려가서 그거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되고, 또 그 사람들은 남의 책 가지고 수익을 발생하고, 저는 조금 비용만 내면 저는 우리 집에 책을 다 다른 곳에 이제 보관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 책은 안 받아준대. 특히 자격증 책은. 왜요? 그랬더니 2019년도 판이 나오는데 누가 2017년도 판을 보냐 이거야. 어차피 내용은 똑같은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소비자 입장은 아니라는 거야. 새 책을 갖고 공부하고 싶다 이거죠.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고물상에다 팔아버렸어요. 한 300kg. 300kg, 키로에 120원 줍디다. 종이 박스는 80원 주는데 책은 120원 줘요. 그럼 120원에 300kg면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는 컴퓨터 책은 보존의 가치가 없어요. 진짜로. 뭐 해킹에 관련 책이 나왔어. 1년만 지나면 똥책이 돼. 왜? 새로운 기법이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했잖아요. 그럼 문서를 잘 만들어야죠. 전달을 해야 되고 보존을 하려니까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책도 이렇게 써놨잖아. 보라, 녹색으로 이렇게 지시사항도 나오고, 뭐 삼각형으로 이렇게 지시사항도 나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뭐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동글뱅이 1, 동글뱅이 2, 뭐 이런 식으로 1, 2, 3, 4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기 좋게 해놨단 말이야. 전달하기 좋으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게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다 라는 말은 뭐냐면, 서식을 잘 지정하자 이런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워드 프로스 자격증 시험이든 커멀 자격증 시험이든 특히 뭐 ITQ 자격증이든 파워포인트 시험이든 엑셀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서식 지정하는 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럼 한번 해보죠. 뭐 A라고 하는 너비가 있어요. A라는 너비. 보통 일반적으로 엑셀은요, 너비가 8자 이상이 들어갈 수 있게끔 너비가 넓어져 있어요. 즉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면 9글자는 안 들어가죠. 8글자 정도는 들어가요. 근데 9글자는 안 들어가죠. 그렇죠? 9글자를 딱 치면 너비가 벌어져요. 그런데 이 너비를 왜 2로 조정하느냐, 1로 조정하느냐라고 문제를 내거든요. 실제로 이 문제도 지금 A에다 입력을 안 하고 B에다 입력했잖아요. 그러니까 A와 B의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A와 B의 경계선을 마우스로 누르고 오른쪽으로 가면 넓어지고 왼쪽으로 가면 좁혀져요. 근데 좁히고 넓힐 때 숫자가 나타나거든요. 너비가 2예요. 이렇게 하면 2가 되는 거야. 우리말 한 글자, 영어로 숫자나 2글자 이런 거. 그런데 얘를 일일이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넓히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나오는 메뉴를 뭐라고 부르죠? 바로가기 메뉴. 물론
저 상단의 서식에 가서 열 너비를 클릭해도 돼요. 서식이라는 메뉴가 화면 옆에 있거든요. 그런데 쉽게 하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즉 바로가기 메뉴를 불러서 열 너비를 클릭하는 게 수월하다 이거죠.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그리고 왼손으로 숫자 2 누르고, 오른손은 마우스 잡고 있으니까 왼손이 도와줘야지 숫자를. 그래서 확인 누르면 너비가 2로 조정이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2가 아니라 1이나 0.5로 줄여요. 실제 업무에서는. 이거 너무 많아. 근데 왜 2로만 조절했냐면, 더 줄이면 A 글자가 안 보이거든. 그래서 2만 그럼 A가 잘 보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1행 첫 번째 줄, 행이 줄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떻게 해라? 행 높이 24. 여기 16.5가 뭐예요? 아까 열 너비에서 8이다 2다라고 하는 건 글자 개수를 말씀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 높이가 24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포인트. 열 너비는 글자 개수예요. 글자 개수. 그래서 한글 4글자가 영문이나 숫자로는 8글자가 돼요. 근데 이제 행 높이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이제 아까 16.5포인트라고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16.5. 이 글자 포인트가 몇 포인트죠? 원래 글자 포인트? 여기 보면 11포인트라고 써 있잖아요. 11포인트. 근데 얘가 행 높이가 11이면 딱 붙어버렸잖아요. 위아래가. 그래서 행 높이가 약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제목이니까 좀 더 여유를 높이자 이거죠. 엑셀에서의 기본 글자의 포인트는 11포인트입니다. 한글에서는 10포인트고요. 그러면 11포인트, 10포인트의 개념을 아세요? 우리 시력 검사하면 밥주걱 같은 걸 한쪽 눈 가리고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묻잖아요. 그게 1피트, 2피트, 3피트, 4피트, 5피트 몇 인치 미국식이니까 500포인트, 400포인트, 300포인트, 100포인트, 20포인트, 10포인트 글자가 보이느냐를 검사하는 게 시력 검사입니다. 5피트 밖에서 5피트면 어떻게 돼요? 1피트가 약 30.3cm 정도 되죠. 1인치가 2.54cm니까 어려워요. 미국식이라서 어렵습니다. 그거를 밖에서 1피트, 2피트, 3피트 밖에서 500포인트 글자가 보이느냐 400포인트 글자가 보이느냐 이렇게 따지는 건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안경점이나 이런 데 가면 그냥 눈 갖다 대면 측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이 반응을 하니까. 근데 학교에서는 그런 기구가 없으니까 저 앞에서 세워놓고 밥주고 갖다 대고 보이느냐 이런 거 따지는 거겠지. 그러면 11포인트는요. 자, 1포인트는 대략 0.351m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포인트가 얼마다? 대략 3.51mm 정도 돼요. 100포인트는 뭐다? 100포인트는 대략 3.51cm 돼요. cm 된다고. 그러면 이게 또 헷갈리는 거야. 3.5mm가 어느 정도 되는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 기본 글자. 교과서 나오는 기본 글자. 대학 서적이라든지 이런 교과서의 기본 글자가 10포인트. 얘는 좀 작아 보여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는 이 출판사 책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 출판사 책자가
유난히 글자가 작아요. 특히 신문은 더 글자가 작아요. 글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동화책처럼 글자가 크면 좋은데. 그래서 아래 한글은 10포인트가 기본 글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엑셀은 11포인트니까 뭐 육안으로 보기에 프린터로 인쇄된 걸 보기에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요거를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열너비, 행높이를 맞추는 과정에서 그 너비는 숫자가 글자 개수를 말하는 거고 행높이는 그 숫자가 포인트를 말하는 거고 포인트를 말하는 건데 그 포인트의 의미가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그냥 제가 구구절절히 좀 떠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워요. 여기 보면 영문자하고 숫자가 이렇게 두 글자 세 글자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래요. 그러면 이제 엑셀을 좀 배우신 분은 이거를 블럭을 잡아서 셀 서식으로 이렇게 넣을 수는 없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 기능은 없어요. 숫자 글자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걸 함수를 이용하면 쪼개고 붙이는 거는 가능한데 그건 뒤에 나올 거고 이제 편집하는 거죠. 글자를 고치라 이거지. 글자를 고치라. 요 사이에다가 대시 하이픈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B 네 번째부터 B 14번째 이 글자 문자와 숫자 사이에다가 그 빼기 기호를 넣으래요. 근데 이게 또 글자를 편집하는 과정인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글자와 글자 사이에 뭐 기호를 삽입하시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여기 SE001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SE-001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책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메모는 안 하셔도 되고 저거 보여드릴 테니까 셀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기. 또 두 번째 방법은 F2번 키를 눌러서 수정하기. 세 번째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해볼게요. 같이. 자, 여기 셀이 있어요. 셀을 자세히 보시면 영문자하고 숫자 사이가 있는데 그 사이를 더블 클릭하면 커서 그걸로 쏙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왼손으로 빼기 기호를 누를 준비를 딱 하셔야 돼. 오른손 마우스 잡은 오른손이 빼기를 누르면 안 돼. 그 왼손은 외로워하니까 왼손을 빼기를 딱 눌러요. 이렇게 누르면 되죠. 그리고 아래 줄에 있는 영문자와 숫자 사이를 또 더블 클릭을 해요. 그리고 빼기를 눌러. 이렇게 하나씩 더블 클릭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보면 뭐라 그랬죠? F2번 키 누르면 수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윈도우 상에서는 F2번 키를 누르면 파일명이나 폴더명을 변경할 수 있게끔 명령이 들어가요. 이름 바꾸기 명령이거든요. 자, F2번 키 누르면 커서가 무조건 뒤로 갑니다. 그러면 마우스로 클릭하고 또는 키보드로 왔다리 갔다리 하기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마우스로 그걸 클릭하고 빼기 누르고 엔터를 딱 누르겠죠. 너무 많은 동작이 들어가죠. 이거는 불편해. 여기서는 불편해.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다음에 글자를 F2번 키 눌러서 서울시 이렇게 고친다 그러면 이거는 괜찮은데 뒷글자에다 붙이는 건 상관없는데 앞을 글자로 중간 글자로 올려면 F2번 눌렀다가 마우스로 클릭했다가 또 고쳤다가 이게 불편한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방법. 세 번째 뭐가 있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다 그랬는데 수식 입력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셀을 클릭하면 셀에는 결과가 보여요. 근데 그 과정이 수식 입력줄에 보이거든요. 거기를
거기를 마우스로 클릭해요. 그리고 빼기를 눌러요. 그리고 그 빼기 눌른 손, 저는 이렇게 약지로 빼기를 누르고 검지로 엔터를 누를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면 마우스는 항상 그 수식입력줄을 갖다 대보시면 또 클릭하고 빼기 엔터, 클릭 빼기 엔터, 클릭 빼기 엔터, 이렇게 하는 게 빠를지, 아니면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빼기 누르고 밑에 거 더블 클릭해서 빼기, 더블 클릭해서 빼기, 이렇게 표현할지, F2번 키 누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이 빨리 편집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책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부록이든 어디든지 관여논 문제 중에서는 글자를 고치라고 하는 거는 제가 못 봤어요. 이렇게 고치라는 유형은 요거 지금 연습하는 거 외에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솔직히.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건데, 어차피 컴퓨터는 편집을 잘해야 되거든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그래서 오른손 마우스, 왼손 키보드가 적절히 움직여야 됩니다.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라도 하셔야 돼요. 우리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4쪽에 열의 너비를 조정하고 행의 높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건 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조정하시면 되고, 35쪽 밑에 2번 대시 하이픈 빼기 삽입을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셀을 선택한 후에 F2번 키를 눌러가지고 편집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다가 빼기 기호로 입력한 후 엔터를 누른다는 거는 아니오시다 같아. 연습을 해보니까 지금 이건 아니고,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문가의 조언, 마우스로 셀을 더블 클릭해서 편집 상태로 들어가니까 그때 빼기를 눌러도 된다는 거죠. 글자와 글자 사이에다 더블 클릭을 해버리면 커서가 들어가니까 그때 입력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엔터 누르지 말고 밑에 거를 더블 클릭하면 또 밑으로 내려가니까, 아까 여기 있는 거 더블 클릭하고 고치고 나서 밑에 거 더블 클릭하니까는 위에 완성이 되고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 수식 입력줄에 있는 대로 여기를 자 빼기 누를 준비하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여 보는 거죠.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은 여기를 저도 이거 미친놈처럼 연습 많이 했어요. 좀 빠른 편이에요. 저도요. 연습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할 건지 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F2번은 영 안 해오시다. 생각해도 F2번 눌러서 클릭해서 빼기 누르고 엔터 치고 또 F2번 눌러서 책의 저자를 혼내고 싶지. 이건 아니야. 그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 이거를 하는데, 그러면 두 번째 F2번 키 누르는 거 전혀 아니냐? 아니에요. 뒤에 글자를 고칠 땐 F2번이 제일 좋아요. 뒷글자. 왜냐면 자동으로 커서가 뒤로 가잖아요. 커서가. 그러니까 뒤에 가서 시자를 붙인다 그러면 이게 제일 빨라. 더블 클릭하는 것보다 이게 빨라요. 편한 대로 연습을 하시는 거죠. 편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그래서 실행 취소 시켜놓고 나서 다시 한번 뭐 더블 클릭해서 빼기 누르고 더블 클릭해서 빼기 누르는 거, 아니면 저기 수식 입력줄에다가 빼기 누르고 엔터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는 계속 그 자리만 클릭하게끔 하는 연습, 뭐 이런 것도 연습하시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다음 시험에도 또 나오고 자주 나왔으면 뭐 밤을 새더라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이후에는 한 번도 나온 게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 편집하는 연습은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연습은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편집 연습을 잘 해놓으셔야 빨리빨리 작업하는 거예요. 우리 131쪽의 문제를 보시면은 기본 작업 E 시트에 대해서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각 2점짜리 5문항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의 크기를 얼마큼, 높이를 얼마큼 지정하시오. 이게 한 문제입니다. 이걸 다 맞춰야 2점. 중간에 틀리면 다 그냥 땡. 그 다음에 어디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시오. 또 어디는 가로 가운데 정렬하고 테두리를 지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시오. 이름을 정해야 하시오.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5문항이 나오고, 또 살짝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냐면은 141쪽.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 바꾸고 크기 바꾸고 굵게 색깔 바꾸는 거. 이게 한 문제. 그 다음에 한자로 바꾸는 게 한 문제. 그 다음에 쉼표 스타일로 지정하는 거 한 문제. 그 다음에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를 넣어주고 원자라는 글자가 표시되게끔 하는 거 한 문제. 그리고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하고 테두리에 박스를 둘러라 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5문항을 보통 내는 거죠. 이거는 맞추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점수를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다시 원교재로 돌아와서 여기는 지금 14개씩 나와 있지만 그거를 막 섞어서 묶어서 5문항을 낸다는 거죠. 자, 사이사이에다 글자 넣어주는 거는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되지는 않아요.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예. 세 번째 문항 볼게요. 이름 정의라는 유형이 나왔어요. 이름 정의. 아까 제가 이름 정의하는 게 나왔어요. 이름 정의. 이름 정의는 왜 그러냐면 셀에는 이걸 셀이라 그래요. 이걸 셀이라고 하는데 하나든 여러 개든 간에 셀은 주소가 있습니다. 근데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의 4번째부터 지 14번째까지가 11개 셀이 있는데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거나 얘네들의 개수를 구하거나 얘네들의 합계를 구하거나 어떤 계산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셀의 주소를 기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이야 뭐 지 넷부터 지 11이니까 그렇게 잠깐 기억했지만 불편하단 말이야. 야, 제고율의 평균이 얼마 나오니? 그러면 제고율이요? 잠깐만, 제고율 셀 좀 확인할게요. 야, 제고율이라고 계산하면 돼. 셀 주소를 하지 말고 얘네들의 이름을 제고율이라고 이름을 정해놔라. 그러면 빨리 계산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아무개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개나리 반 그러면 알아서 온단 말이야. 그게 수월하다 이거지, 기억하기가. 진달래 반 그러면 네 하고 답변을 하니까 모이세요 그러면 쪼르륵 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름을 정의해서 쓰자 이거지. 그럼 반드시 이름을 정의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닐 수 있어요. 셀 주소로 접근하는 게 편할 때도 있고 그게 불편할 수도 있고, 이름을 정의해서 하는 게 편리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그게 그로 인해서 불편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요.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지의 4번째부터 지 14번째까지 셀을 블럭을 잡은 후에 여기 이름 상자라고 하는 데를 클릭을 해서 제고율이라고 쓰세요 이거죠. 제고율. 근데 이거를 잘못 쓰면 수정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얘를 제고률이라고 쓰면, 얘를 제고율로 고치면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진다고. 제고율도 들어갔고 제고율도 들어갔고 가나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리을이 이응보다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혼동이 될 수도 있어요. 이름을 잘못 정의했을 때는 데이터 메뉴 탭에 가셔서 수식 메뉴 탭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라는 항목을 클릭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제고률이라고 잘못 정의된 게 있잖아요. 그럼 얘를 삭제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얘를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글자를 고쳐주든지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제대로 고쳐지는 거죠. 근데 우리 실기시험에서는
이름을 정의하셔 그러면 정의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게 필기시험에 나와요. 하나 메모해 드릴게요. 이름 정의 방법이 있어요. 영문, 한글, 한자, 숫자, 기호. 여기서 말하는 기호는 밑줄. 밑줄.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숫자로 시작하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밑줄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밑줄. 그러니까는 밑줄 기호로 시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빈칸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름 정의할 때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뭐 A001 이건 돼요. 그렇죠? 이건 됩니다. 문자 007 이것도 돼요. 이것도 됩니다. 근데 7 보다 했으면 이거는 틀렸다 이거죠.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밑줄 안녕 이건 돼요. 그렇죠? 근데 안녕 이거는 안 된다. 빈칸이 들어갔으니까 빈칸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실기 시험에는 이거에 상관없이 이름을 정의하시오 이렇게 아까 재고율로 정의하라고 그대로 하면 되는데 필기 시험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필기 시험 문제 중에서 이름 정의 중에 다음 보기 중에 잘못 정의된 거는 뭘까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해놓고 이건 틀린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 문제를 내기도 하지만 막 복잡하게 내기도 해요. 복잡하게 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끝날 쯤 되면 제가 필기 문제지를 나눠드려서 필기 문제를 한번 풀어드릴 겁니다. 필기 시험을 여러분들 또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시겠지만은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요. 예. 그러니까 책에서는 재고율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는, sum, 합계를 구하라 이거죠. sum. 아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 4번째부터 지 11번째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는 sum 합계를 명령을 구해서 재고율 쓰면 편하잖아. 그 재고율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재고율이라는 동네는 있잖아요. 얘네 합계를 구하면 편하잖아 그냥. 근데 왜 답이 다르지? 14지? 14 주책이야. 그럼 답이 맞죠. 그렇죠. 답이 맞죠. 여기는 셀 주소를 기억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재고율 하면 네 하고 답변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는 sum 하고 마우스로 제가 여기를 블럭을 잡잖아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알아서 재고율이라는 글자로 넘어가요. 굳이 재고율이라고 쓸 필요는 없다고 키보드로. 근데 그거는 아까 이 지역을 알았으니까 블럭을 잡지만 야 재고율이 몇 개 들어있냐? 평균이 얼마냐? 그러면 재고율이 어디 있는가 찾아볼게요. 여기가 재고율인지 저기가 재고율인지 찾아보아야 되는데 귀찮다 이거죠. 그럼 여기다가 는 에버레이지 재고율 그러면 평균이 되는 거예요.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지. 이름을 정의하는 목적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름 정의가 되면 절대 참조가 된다. 이건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절대 참조라는 거는
절대 참조, 상대 참조, 혼합 참조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절대 참조가 된다라는 거. 이름을 정의하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너무 많이 나가면 또 소화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고, 아까 50분 이후에 카드 찍으세요 그랬죠? 그래서 제가 48분쯤에 정리를 할 겁니다. 48분 정리를 하면 여러분 이제 소지품 정리하시고 나가시면서 태그하시면 아마도 50분 지나서 태그를 하실 거야. 근데 저번에는 한 45분에 종료를 했더니 후다닥닥 48분에 태그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퇴가 돼 버렸어. 그래서 1, 2분 전에 수업을 마칠 겁니다. 오늘은 딱 정시에 맞췄는데 조금 1, 2분 전에 마치도록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오늘 배우셨던 앞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또 오늘 배운 거 일부를 또 복습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